안녕하세요, 혜리입니다. 요즘에 저희가 좀 바쁜 시즌입니다. 이제 왜 바쁜 시즌이냐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이제 또 준비하고 딱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담이나 미팅도 굉장히 많고 저희 혜리원정대 세미나도 뭐 있기도 하지만 뭐 외부에 강연회도 있고 되게 바쁜데요. 근데 이제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막연한 생각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게 유학이든 뭐 취업이든 워킹홀리데이든 뭐 무엇이 됐든 어학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나가고 싶다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. 그런 친구들을 사실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좀 심도가 있어지고 깊이가 있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이제 무슨 얘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개괄적인 이야기, 좀 포괄적인 이야기,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라마다 어떤 특색이 있고 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돈은 뭐 어떻게 벌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. 나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이 친구들이 뭐 일 때문에 혹은 뭐 학교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반대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만나는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생에 사실 뭐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 게 바로 외국에서 살아보는 겁니다. 외국에서 안 산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해보고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또는 한 번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뭐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여러분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?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. 뭐 나가는 방법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만 좀 보면 뭐 제일 쉬운 게 뭐 관광 비자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 뭐 다른 비자 종류로 뭐 취업 비자도 있을 거고 유학도 있을 거고 뭐 워킹홀리데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결혼해서 뭐 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비자의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옵션들은 아니에요.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나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. 외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. 얘기하지만 준비 안 돼 있으면 힘들고요. 현실적으로 취업 비자라는 건 내가 받고 싶다라는 개념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업이든 회사든 어디든 뭐 가게든 상가든 누구든 간에 나에게 먼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취업 비자인데 이거를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유학 비자,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죠. 우리가 뭐 돈 많으면 유학 가겠죠. 뭐 나라마다 다름은 있겠지만 미국 간다 영국 간다 정말 뭐 몇 억 깨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. 그 몇 억씩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선택하기 시작하는 게 어학연수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저 아까 뭐 파트너 비자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. 사실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게 파트너 비자예요.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뭐 누군지 알고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. 뭐 이미 국제 커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가 거기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뭐 당장 결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렵고 불가능한 비자가 결국 파트너 비자인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요. 결국 어학연수냐 워킹홀리데이 비자냐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학연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? 저 워킹홀리데이 가서도 영어 공부했는데 물론 여러분 삶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준비 과정이 좀 달라요.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가장 핫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캐나다죠. 물론 뭐 비자 발급개수에 호주가 더 많겠지만 관심도 증폭이나 조회수가 증가하는 것들 보면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봅니다. 왜 캐나다가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많이들 가냐? 뭐 저 아는 사람은 어학연수 갔는데 물론 갈 수 있죠. 근데 어학연수를 가는지 워킹홀리데이를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. 예를 들면 뭐 어학연수로 캐나다를 1년 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돈 수천만 원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.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친구들은 뭐 1년을 간다. 뭐 거기서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뭐 1,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. 그 가장 큰 차이가 다른 건 아니에요. 내 생활비를 집에서 다 보내주느냐 혹은 내가 여기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대로 다 쓰느냐 그럼 돈이 계속 들겠죠.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생활비든 내가 뭐 먹고 마시는 돈 정도는 내 노동력을 제공하겠지만 현지에서 이제 조달이 가능하잖아요. 쓰는 돈은 똑같아요. 뭐 3,000만 원, 4,000만 원, 5,000만 원 쓰는 돈은 똑같겠지만 이 돈을 이제 내 노동력과 바꿀 것이냐
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걸 쓸 것이냐.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냐 어학연수냐에 대해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얼마가 들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디테일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따져볼게요. 근데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어느 나라 가서 내가 뭐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 달라요.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차 사는데 얼마 들어요?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. 왜냐하면 가서 예를 들어 뭐 경차를 사는 친구들은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이면 살 거고 나는 뭐 진짜 비싼 차를 살 거예요. 수입차를 살 거예요. 외제차를 살 거예요. 하는 친구들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. 그렇다 보니까 뭐 10배 이상의 차이가 차값에서 나지만 사실 워킹홀리데이도 뭐 10배까지는 안 나겠지만 거의 비슷한 현실이에요. 왜냐하면 나는 그냥 돈 벌고 싶어요. 나는 워킹홀리데이 최고의 가치는 그냥 돈이에요. 일이에요. 나는 어디서 일해도 되니까 돈만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호주를 가잖아요. 호주 가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비용은 보통 500만 원, 600만 원 선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저 그거보다 적게 들었는데 아니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왜냐면 여러분 비행기표 값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비자 신청도 해야 되겠죠. 가자마자 방도 가면 월세도 있죠. 요즘 월세도 비싸요. 그리고 월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월세에다가 또 한 달치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고 뭐 생활비도 뭐 당장 있어야 되고 5, 600이 뭐 정말 우습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뭐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를 가는 친구들은 첫 번째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. 영어나 뭐 여행이나 이런 쪽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준비 비용이 뭐 기본적으로 5, 600은 똑같겠지만 거기서 뭐 공부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행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다 나를 위해 쓰는 거긴 해요. 하지만 초기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. 당장 바꿔야 돼요. 뭘 바꿔야 되냐면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내가 뭐 나라를 알아보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딱 초보 단계가 지나면 워킹홀리데이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호주다, 뭐 캐나다다, 뉴질랜드다 그러면 그 나라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 뜻은 그냥 워킹홀리데이 검색해요. 그럼 막 나오죠. 뭐 워킹홀리데이 가서 뭐 3천만 원 번설, 5천만 원 번설, 심지어 뭐 1억 번설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거 막 유튜브 영상 봅니다. 막 재미있죠. 왜? 돈 많이 벌었잖아요. 그러니까 보니까 막 돈 진짜 뭐 얼마 가지고 오지도 않았대요. 그리고 뭐 어디 백패커스 가서 있다 공장 가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돈을 막 벌어 나갔대요. 그래서 나는 워킹홀리데이가 이건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뭐 호주 가서 이렇게 했던 거를 뭐 아일랜드 가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영국 가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. 비자 발급 프로세스도 다를 뿐더러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자체를 바꿔서 검색을 좀 해보셔야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예를 들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냐? 아니, 그렇지도 않아요.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시급 자체가 예를 들어 뭐 호주나 이런 나라처럼 좀 높은 나라가 있어요.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뭐 내가 아껴 쓰고 뭐하고 여러 명이서 힘들게 1년, 뭐 2년, 3년까지 비자도 나오니까 빡세게 고생하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오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이 뭐 기본적인 골자가 내가 거기서 뭔가 즐기겠다, 경험하겠다, 돈을 다 쓰고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. 이런 나라들 가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. 그러면 뭐 호주 가서 다 모아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.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이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생각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 맞는 것만 계속 찾아요.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만 찾습니다. 그리고 뭔가 하나를 발견하면 누가 된대요. 그럼 막 그것만 보고 쫓아가거든요.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? 일자리 없다, 집값 높다, 물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죠. 근데 이런 얘기 또 듣기 싫은 거예요. 이런 얘기는 그래서 좀 이렇게 밀어두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진짜 막 골라서 듣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서 좀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돈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옛날처럼 뭐 1억씩 뭐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현재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합니다.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뭐 어학연수를 가든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목적이나 이런 걸 좀 정해서 가라. 그러면 막 비웃는 사람들 많죠. 예전에 저희 막 영상 댓글들 보면요. 야 무슨 워킹홀리데이를 무슨 준비해서 가야 나는 뭐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워킹홀리데이 가서 뭐 돈 벌었어. 막 이런 영상들 막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하지만 그냥 그런
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시고, 여러분들 1년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영어다, 아니면 뭐 돈이다, 아니면은 진짜 외국에 살아보는 거다, 뭐든 많겠죠. 그 목적과 맞는 국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살아보고, 내가 1년이라는 시간에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해보시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고,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상담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뭐냐면, 학생이 상담을 왔을 때, 학생 면담을 왔을 때,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뭐 5월에 출국해요, 6월에 출국해요, 5월 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언제를 바라봐야 되냐? 여러분들이 출국하는 5월이나 6월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뒤, 뭐 예를 들어 내년 5월, 내년 4월 돌아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,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돌아올 때 돈을 모아오고 싶으면 일자리를 위해서 가는 거고, 돌아올 때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여러분의 1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꼭 맞춰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드렸는데, 결국 이 이야기들이 제가 처음 상담 오는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출국을 준비하는 학생들, 혹은 이제 첫 발을 뛴 학생들에게는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니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꼭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, 어학연수 혹은 해외 취업이나 해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리였고요.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